10월 23일 금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22일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첫 치료제로 정식 승인했습니다.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날 자사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FDA가 정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FDA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초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 시 렘데시비르를 투여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3일까지 62개 병원에서 약 600명 정도의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했다고 방역당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체 실험 대상 환자 중 2,750명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지만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고 입원 기간을 줄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 1,062명의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코로나19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평균 닷새 정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의 주가는 정식 승인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4.2% 급등한 63달러 18센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상원의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베럿 후보의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법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는 베럿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상원의 법사위원회 소속 10명은 전부 불참했습니다. 상원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베럿 후보의 인준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준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공공장소 폐쇄는 주택에서의 사교 모임의 확산으로 인해 그 효과가 높지 않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박사는 22일 시카고 보건당국자들과 브리핑하는 동안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의 공공장소 제한 발표 이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벅스 박사는 지난 3, 4주 동안 각종 사교 모임 등이 실외에서 실내로 옮겨감에 따라 이로 인해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장 앨리슨 아와디 박사는 우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목격하는 곳은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곳이라며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라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며 바이러스는 단지 전파될 기회만을 찾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센터 CDC는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과 관련해 근접 접촉, 클로즈 컨택트의 정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근접 접촉의 의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6피트 이내에서 15분을 연속해서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21일 발표된 새로운 정의에서는 15분을 연속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감염자와 24시간 내에 6피트 내에 있었던 총 시간의 합이 15분을 넘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근접 접촉한 것으로 그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근접 접촉 정의 변경은 버몬트의 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 간의 확진 사례에서 촉발되었으며 이 교도관은 확진된 수감자와 짧았지만 여러 번의 접촉으로 인해 전염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교도관은 마스크를 썼으나 수감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쌍방 마스크의 사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밴더빌트대 의학센터의 전염병 전문가 윌리엄 샤프너 박사는 누적 노출 15분은 지속 노출 15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당국은 발표에서 올해 노스캐롤라인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체포된 10대 청소년이 총으로 가득 찬 밴을 타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자택 4마일 근처까지 이동해 그를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9세의 알렉산더 트레이스만은 이 혐의로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의 미국 지방법원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레이스만의 흰색 밴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한 은행 주차장에 버려졌으며 그 내부에는 자동소총과 9mm 권총 등 소총 6자루와 현금 50만 달러가 발견되었으며 폭탄 제조법과 생존에 관한 도서, 이슬람 관련 서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등 3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아동 포르노 수천 장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컴퓨터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드드라이브 폴더의 제목은 A Guide to Mass Shooting이었으며 그 안에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량 총격 사건이었던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카지노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발견된 메모에는 바이든을 처형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870만 5,818명, 신규 확진 4만 4,167명, 누적 사망 22만 8,916명, 신규 사망자 수는 535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567만 6,83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36만 4,033명, 신규 확진 3,874명, 누적 사망 9,41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1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